첫 번째 강의하실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김하중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섬액성 무정맥의 심전도 판독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온 김화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제 평소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들도 계시고 동료들도 계시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섬액 심전도를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액이라는 건 천천히 서의 말 그대로 맥이 천천히 뛴다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안정시에 이 정상 맥박수가 60에서 100회라고 하니까 많은 문헌들에서 섬액 정의를 한 60회 미만이라고 정의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분당 한 50대가 되더라도 맥박이 그렇게 막 증상이 잘 일으키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50회 미만일 때 맥박이 50회 미만일 때 섬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액 심전도로 공부를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심장의 전도 체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로 하여금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게 하는 장소, 그러니까 발전소 역할을 하는 장소가 바로 SA 노드죠. SA 노드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심방 곳곳으로 퍼지면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수축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SA 노드의 이 심방의 신호들이 AV 노드, 그다음에 히스, 번들 브랜치, 그리고 펄킨즈 파이버, 그다음에 심실 근육까지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받으면 심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AV 노드부터 히스, 번들 브랜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도 체계가 송전탑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방과 심실을 전기적으로 이어주는 송전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섬액이죠. 누가 봐도 섬액인데 결국 이 심장 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은 심방이 아니라 심실입니다. 그래서 심실의 맥박이 50회 미만이면 그게 바로 섬액입니다. 그러니까 심전도에서 QRS파가 50회 미만이면 그게 바로 섬액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요. 그래서 섬액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심플하게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발전소가 전기는 잘 만들어냈는데 송전탑이 고장났거나 그러면은 심실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가 전기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동기능 부전이다. 그리고 반대로 송전탑이 고장난 상황을 방실전도 장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심전도에서 감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동기능 부전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심방의 이 탈분극을 의미하는 P파가 없거나 아니면 느리고 불규칙하거나 그런데 방실전도 장애의 경우에는 발전소가 기능이 괜찮잖아요. 송전탑이 고장날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파는 정상적으로 관찰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기능 부전입니다.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동기능 부전 단어가 좀 이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국은 사이너스 노드가 일을 잘 못한다는 건데요. 이 사이너스 노드가 아파서 잘 일을 못하는 것을 식사이너스 노드. 그것 때문에 증상이나 징후가 생기면 식사이너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능 부전, 식사이너스 신드롬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심전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사이너스 브라디, 사이너스 포즈, 사이노 에이트리얼 블록 또는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뒤에서 이제 하나씩 심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능 부전 심전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 SA 노드는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자동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SA 노드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능을 가진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AV 노드에도 있고 히스 번들 브랜치, 펄킨제 파이버가 다 이렇게 자동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한 이유는요. 이렇게 진할수록 이 자동능의 능력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SA 노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SA 노드가 고장났으면 그 다음으로 자동능이 빠른 세포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겠죠. 보통은 그게 AV 정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패스올로직한 상황에서는
심방의 근육이나 심실 근육에서도 자동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프리머처 에이트랄 비트나 또는 뭐 프리머처 벤트리큘라 비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심전도를 보시면은 자, SA 노드에서 여기 이제 심전도를 보시면 P 웨이브가 있고 QRS가 있고 또 P 웨이브가 있고 QRS가 있고 또 다음에 간격이 맞게 P 웨이브가 나타나야 하는데 P 웨이브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여기에 뭔가 신호가 나타났는데 그 신호가 P 웨이브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탈 박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A 노드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참다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동능을 가지고 튀어나온 박동, 그게 바로 이탈 박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탈 박동이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심전도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온 이탈 박동이 P 웨이브가 나왔습니다. P 웨이브. 그런데 앞에 P 웨이브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SA 노드가 아닌 다른 심방의 어딘가에서 만들어낸 이탈 박동입니다. 그래서 이 박동의 이름은 심방 이탈 박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TR escape bit. 자,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P, QRS 다음에 같은 간격의 P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안 뛸 수는 없으니까 참다 못해서 박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박동은 QRS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그 QRS가 이전 QRS와 아주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 박동은 방실 접합부, 그러니까 심실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방실 접합부 정션에서 나온 이스케이프 비트다. 그래서 이탈 박동 이스케이프 비트이긴 이스케이프 비트인데 정션에서 나온 이스케이프 비트다. 그래서 정셔널 이스케이프 비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P, QRS 다음에 P가 나와야 하는데 또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나온 박동이 QRS가 나왔습니다. 이스케이프 비트가 나왔는데 QRS가 먼저 나왔고, 근데 그 QRS가 이전 QRS와 영 이렇게 엑시스도 다르고 위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 AV 노드를 거쳐서 나온 신호와 다른 방향에서 나온 그런 QRS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탈 박동인데 벤트리클 어딘가에서 나온 AV 정션이 아닌 다른 벤트리클 어딘가에서 나온 벤트리큘라 이스케이프 빛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드디어 동기능 부전 심전도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심전도는 섬액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초인데 QRS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8, 6, 48, 48회니까 섬액이죠. 그런데 섬액이 동기능 부전인지 아니면은 방실 전도 장애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제가 어떻게 한댔죠? P 웨이브가 잘 뛰는지 안 뛰는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선행하는 P 웨이브가 P, QRS 선행하는 P 웨이브가 다 있긴 한데 이 P 웨이브의 속도가 48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P 웨이브가 느리게 뛰고 있기 때문에 동기능 부전입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맞춰서 정확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라고 부르는 동기능 부전 심전도입니다. 자, 다음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뭔가 수상하죠. 뭔가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P, QRS 다음에 P가 안 나왔네요. P 웨이브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 웨이브가 안 나왔으니까 동기능 부전 심전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P 웨이브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포즈를 사이너스 포즈다.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너스 어레스트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뭔가 포즈가 길게 일어났는데 P, QRS 다음에 여기쯤에서 P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참 동안 P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P 웨이브가 없으니까 동기능 부전이고 포즈가 P 웨이브 없이 쭉 포즈가 일어났으니까 사이너스 포즈인 거죠. 그런데 쭉 포즈가 일어나다가 참다 못해서 박동이 나왔어요. 참다 못해 나온 박동 이스케이프 빛. 그런데 QRS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QRS가 앞에 QRS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AV 정션에서 나온 이스케이프 빛. 그렇기 때문에 정셔널 이스케이프 빛. 그래서 이 심전도는 사이너스 포즈 위드 정셔널 이스케이프 빛. 자, 다음도 여기 수상하고 여기 수상하죠. 그래서 보시면
PQRS, PQRS 다음에 여기 P 웨이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여기도 좀 사이너스 포즈 같죠? 또 마찬가지로 PQRS, PQRS 나오다가 PQRS 다음에 또 P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너스 포즈다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밑에 레더그램을 보시면 자, 여기도 이제 숫자로 표시해져 있는데 요 P, P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PP 간격의 두 배가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P 그리고 한 번 쉬고 P 요 다음 간격과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레더그램을 보시면 자, 여기 이 동그라미는 SA 노드예요. 그래서 SA 노드가 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SA 노드는 흥분을 했는데 그런데 SA 노드에서 에이트리움으로 가는 게 블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SA 노드가 안 켜진 게 아니라 발전소가 전기를 못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전소는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가다가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를 사이노 에이트리알 블록이라고 부르는 SA 블록입니다. 다시 좀 개념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사이너스 포즈는 발전소가 전기를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가 전기를 못 만들어내다가 발전소가 고쳐지는 대로 전기를 만들어냈으니까 앞에 PP 간격과 뒤에 PP 간격이 정수배로 딱 들어맞을 가능성이 사실은 희박하죠. 이게 기간이 얼마 만에 이렇게 발전소가 회복될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이노 ATR 블록은 그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중간에 한번 전달만 안 됐을 뿐이기 때문에 다음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간도 일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PP 간격과 이전 PP 간격과 다음 PP 간격이 정수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이너스 포즈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예 못 만들었다. 그래서 정수배가 맞지 않다. 그런데 사이노 ATR 블록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냈지만 중간에 길목이 차단이 됐다. 그래서 다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구간까지 시간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PP 간격이 정수배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A 블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이고 요거는 여기서 SA 노드가 일을 했는데 P 웨이브는 한참 후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펄스 디그리 SA 블록. 그다음에 이거는 만들어내다가 점점 이 SA 컨덕션이 점점 길어지다가 하나씩 블록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컨드 디그리 SA 블록. 그다음에 SA 이 컨덕션이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드 디그리 SA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지금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집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심전도 한 장만 보고 이게 SA 블록인지 사이너스 포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 심전도에서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도 심전도 보시면 여기가 뭔가 수상한데 자, 보시면 그 앞에 아주 빠르고 불규칙한 맥박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위에 이제 숫자도 표시되어 있지만 숫자 보시면 간격이 다 불규칙해요. 그래서 빠르고 불규칙한 맥이 지나가다가 즉 빈맥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빈맥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뭐 정상 맥박이 나와야겠죠. 정상 맥박이라 하면 SA 노드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PQRS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P 웨이브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동안. 그렇기 때문에 P 웨이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동기능 부전이죠. 동기능 부전 중에서 자, 빈맥 다음에 서맥이 나타난 빈맥 서맥 증후군이라는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빈맥이 있을 동안에는 SA 노드가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고 있다가 갑자기 부정맥이 없어지면 이 SA 노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일을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버버한 거죠. 공장에서 발전소에서. 그러다가 뒤늦게 일을 한 케이스죠. 이런 이제 기전을 갖는 심전도가 이 빈맥 서맥 증후군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심전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뭔가 수상하죠. 뭔가 빠졌는데 빠진 이 기전을 보면은 P, QRS, P, QRS 다음에 P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사이너스 포즈겠죠? 아닙니다.
자, 잘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사이너스 포즈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T 웨이브가 앞에 T 웨이브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더 뾰족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P 웨이브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T 웨이브 위에. 근데 간격은 맞진 않잖아요. 원래 간격은 요 다음에 한 여기쯤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왔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케이프 비트 반대말 프리머처 비트예요. 프리머처 에이트랄 비트. 그러니까 PAC 또는 APC인 건데 APC가 빨리 나오는 바람에 이 AV 컨덕션의 리프렉터리 피리어드를 건디지 못하고 컨덕션이 안 돼서 QRS가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자, 비슷한 현상을 보시면 자, PQRS, PQRS 다음에 PQRS 다음에 여기 또 뾰족한 T웨이브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PAC가 숨어져 있고 이번엔 다행히 AV 노드의 리프렉터리 피리어드 다음에 QRS가 나와서 컨덕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PAC인 줄 알겠죠. 이것만 보면은. 근데 여기는 컨덕션이 안 돼 버려서 마치 포즈로 오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박동을 컨덕션이 안 된 PAC다, non conducted PAC다 또는 blocked PAC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포즈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서맥이 아니라 오히려 빈맥인 심전도인 거죠. 사실은 맥이 빨리 나온 심전도인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포즈가 일어났네. 박동기를 넣어야 하나 싶지만 자, PQRS 다음에 P가 안 나와서 동기는 구전인가 싶지만 여기 보시면 T웨이브에 이전에 없었던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이런 뾰족한 그런 이 모습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간격을 지키지 않고 빨리 나온 P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QRS가 컨덕션이 안 돼서 QRS가 못 나온 non conducted PAC 심전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포즈가 일어난 구간을 봤을 때 꼭 P가 안 나왔으니까 사이너스 포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P웨이브가 앞에 T웨이브에 숨겨진 건 아닐까라고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심전도를 볼 때. 자, 여기까지 제가 동기능 구전을 마쳤고요. 이제는 방실 전도 장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실 전도 장애는 송전탄 고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도 방실 차단, 2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1도 방실 차단은 사실은 심방과 심실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라 전도 지연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 표현형은 심방을 표현하는 P와 심실을 표현하는 QRS 중에 R과 PR 간격이 그냥 지연만 있을 뿐입니다. PR 간격의 정상은 200ms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ms는 심전도에서 큰 칸 한 칸이고 작은 칸 5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 PR 간격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1도 방실 차단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2도 방실 차단부터는 실제로 방실 전도가 간헐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PR 간격이 점점 길어지다가 차단이 되면 모비츠 1형, PR 간격이 일정하다가 차단이 되면 모비츠 2형 2도 방실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도 방실 차단, 완전 방실 차단은 심방과 심실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P는 P대로, QRS는 QRS대로. 그래서 PP 간격 일정하고 RR 간격 일정한데 PR 간격 간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여기는 뭐 일단 언뜻 보기에 서맥은 아니죠. 그런데 P와 QRS 간격을 보시면 언뜻 봐도 큰 칸 한 칸 이상을 넘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PR 프롤롱게이션이 되어 있는 1도 방실 차단 심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가 뭔가 하나 빠졌고 여기가 뭔가 하나 빠졌는데 자, 뭐가 빠졌는지 보시면 P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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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RS 이번에 P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정상이네요. 그러면 송전탑 이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AV 블록인데 완전히 한 번씩 간헐적인 차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도 방실 차단이고 그런데 PR 간격이 길어지다 빠졌기 때문에 모비츠 1형 2도 방실 차단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기도 뭔가 빠졌는데 P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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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전소 문제 아니고 송전탑 문제고 간헐적인 차단이니까 2도 차단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PR 간격이 정상이다가 빠졌으니까 모비츠 2형 2도 방실 차단인 겁니다. 자, 다음도 보시겠습니다. 요번에도 보시면 뭔가 느린데 하나씩 짚어 나가 보면 P, QRS 다음에 T 다음에 또 P가 있네요. P 그런데 빠졌어요. QRS가 안 나왔어요. P, QRS, P 빠지고 P, QRS, P 빠지고 그러니까 P가 두 번 뛰는데 QRS 한 번 뛰는 2도 방실 차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PR 간격이
길어져서 빠지는지 아니면 유지되다가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이심전도만 보고서는. 그래서 이거를 모비츠 1형이다, 2형이다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2대1 AB 블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뭐 순서상 3도 방식 차단이겠죠. 자, 보시면 일단은 자, 처음부터 PQRS를 보시면 PQRS 지금 PR 간격이 굉장히 길죠. 정상 같은 경우에 PR 간격이 큰 칸 한 칸인데 지금 언뜻 큰 칸 두 칸도 넘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전도가 된 게 맞나라는 의심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QRS 다음에 다음 보이는 P가 여기 있고 더 길어졌네요. QRS가. 그러면 이거 PR 간격이 벌어지다 빠지는 2도 방실 모비츠 1형 2도 방실 차단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에 모비츠 1형 2도 방실 차단이면 이렇게 QRS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간헐적인 차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룹 피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R 간격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동일한 RR 간격을 보이면 이것은 2도 방실 차단이 아니라 3도 방실 차단을 의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보면은 여기 P 있고 QRS 나오기 전에 P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방 나름대로의 속도를 지키고 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요 간격대로 이동을 하면 여기도 P가 있을 거고 여기 P, 여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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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의심을 하고 보니까 P 웨이브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QRS도 QRS PP 간격은 PP 간격대로 일정하고 RR 간격은 RR 간격대로 일정한데 PR 간격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게 바로 3도 방실 차단, 완전 방실 차단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섬액인데 뭔가 불규칙하고 그런데 불규칙하면 섬액이면 먼저 P웨이브부터 찾아라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는 P웨이브가 찾아지질 않습니다. P웨이브가 찾아지질 않고 지글지글 보이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심전도예요. 그러니까 심방은 심방 세동 상태인데 이 AV 노드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심실로 오는 전기 신호가 아주 느려지는 이런 현상을 바로 atrial fibrillation with slow ventricular response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심방은 무수하게 많이 뛰고 있어요. 1초에 막 1분에 300번, 600번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런데 요 신호들이 다 AV 노드로 건너와서 보통은 빠른 맥을 보이는 게 심방세동인데 그렇지 않고 AV 노드가 아주 컨덕션이 안 좋아져서 이게 심실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P웨이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글지글한 포텐셜을 보이고 그러니까 심방은 심방 세동 상태인데 심실은 지금 아주 느리면서 거의 비슷한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RR 간격이. 자, atrial fibrillation인데 QRS는 일정한 간격을 보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방은 아주 무수한 전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신호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AV 노드로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무질서하게 내려오는 게 꼭 같은 간격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이제 자연스럽지 않고요. 자, 이와 같이 심방은 심방 세동 상태인데 심방 방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전기 신호가 내려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심장이 안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실 어딘가에서 방실 차단된 밑에 레벨에서 이스케이프 빛을 만들어낸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인데 맥이 되게 느리고 그런데 QRS가 일정하다. 그러면 AFib, 컴플리트 AV 블락을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좀 퀴즈를 몇 개 갖고 왔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퀴즈는 강의록에서 좀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너무 섬액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중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디스커션 시간 가질 텐데 궁금한 거 교수님들 강의 듣기 쉽지 않으니까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퀴즈가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디스커션 청중분들 시간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퀴즈를 한 두세 개만 풀어보고요. 혹시 뭐 퀴즈, 질문 교수님 퀴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재밌는 것만 골라서 자, 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38세 여자분이 증상 없이 그냥 수술 전 심전도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심전도가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그룹 비팅 하고 있고 여기 한 번씩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 서맥이면 기전이 뭐다? 동기능 부전과 방실전도 장애가 있다. 그래서 발전소가 고장났거나 송전탑이 고장났다. 그런데 두 개를 감별하려면 P웨이브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잘 관찰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P웨이브 찾아봅시다. P, QRS, P, QRS, P, QRS, P 하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P가 있는데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는 전기를 잘 보내고 있었으니까 송전탑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실전도 장애고 그런데 방실전도 장애 1도, 2도, 3도 있는데 간헐적인 차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도 방실 차단이에요. 그런데 PR 간격이 보이나요? 근데 길어지다 빠졌죠. 그래서 모비츠 1형 2도 방실 차단입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81세 남자 환자고 지속되는 호흡곤란, 뭔가 뭐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자 뭔가 이 레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 6, 42, 42회밖에 안 돼요. 서맥입니다. 그런데 서맥은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발전소 장애거나 송전탑 장애인데 그러면은 P 웨이브를 잘 보면은 자 여기 P, QRS 일단 뭔가 수상하죠. PR 간격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 P 가시기에 앞서 여기 뭔가 수상하죠. 여기 P 또 있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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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웨이브는 P 웨이브대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QRS를 봅시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건지 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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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S. 아 이거 보다 보니 애매하네요. 어쨌든 자 봅시다. 일단 봅시다. QRS 이렇게 RR 간격도 이렇게 일정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PP 간격 일정하고 RR 간격 일정한데 PR 간격은 여기가 일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로 좀 돼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이 다 똑같다면 그러면 이거는 완전 방실 차단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컨덕션이 일어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거는 컨덕션 일어났고 여기는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고 하는 2대 1 방실 차단으로 봐야겠고 근데 만약에 요 간격이 여기가 다 다르다면 아마 완전 방실 차단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아 이거 재밌습니다. 70세 남자 환자고 서맥으로 협진 의료가 됐는데 서맥이죠 실제로 서맥인데 P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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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RS 그리고 맥박은 뭐 42회. 그러면은 P는 다 있고 근데 P 웨이브가 느린 발전소가 고장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다라고 생각하실 수 쉽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저는 T 웨이브가 좀 못생겼거든요. 딱 보면 T 웨이브가 뭔가 꼭대기에 뭔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환자 평소 심전도를 보시면 PQRS, PQRS 다음에 여기 PAC 있죠, PAC. 그리고 보면 PAC에 선행하는 P가 어디 있냐고 하면은 T 웨이브 위에 묻혀 있어요, 이렇게. 요거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 웨이브가 꼭대기에 뭐가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T 웨이브 맞아? 그럴 때 항상 P 웨이브인지 이제 P 웨이브를 잘 보시려면 P 웨이브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V1이에요. V1. 그래서 V1에 보시면 자 이거 T 웨이브인가요? T 웨이브 나타날 타이밍에 약간 P 웨이브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T 웨이브 위에 P 웨이브가 절묘하게 계속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P가 여기 나타났는데 그 다음 P는 여기쯤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온 P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PAC죠, PAC 빨리 나왔으니까 P 웨이브가 빨리 나왔으니까 PAC인데 근데 너무 빨리 나와서 QRS 컨덕션이 안 됐고 non conducted PAC가 번갈아서 나오는 non conducted PAC 바이제미니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 심전도와도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 심전도 보시면 여기 T 웨이브랑 모양이 영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PAC가 나올 때의 T 웨이브랑 여기 T 웨이브랑 비슷하죠. 그래서 항상
동기능 부전 의심할 때 P웨이브 없으니까 동기능 부전이네 하기 전에 P웨이브를 더 잘 찾아봐야 돼요. 특히나 앞선 T웨이브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재밌는 거 많으니까요. 또 강의록에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